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1월도 좀 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 흐름 살펴보고요. 또 남은 올 한 해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흐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따라가느냐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2023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하반기를 정말 잘 준비하셔야 내년 상반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또한 전세 가격의 상승 추이가 무섭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의 상승 추이 9월 달 현재만 하더라도 9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0.17%로 상승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11월 달 지금 둘째 주만 하더라도 0.19%가 오르면서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실질적인 그런 역전세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전세난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전국 전세 가격 상승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15주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서울은 무려 2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만 하더라도요.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0 이상을 상회하게 됐었을 때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전세의 수요가 더욱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물량은 감소되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의 감소가 지금 현재 약 37% 정도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전세에 대한 수요, 수급 지수는 120.52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추세입니다. 자, 고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옮겨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수요의 입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됐었던 이런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수요의 감소, 빌라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실질적으로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전세가가 굉장히 높았었던 부분들에서 무분별한 투자 또는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일부의 그런 악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라라든가 또는 이런 오피스텔의 전세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아파트 수요로 이동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2024년 내년도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작년부터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올해도 15,000여 건 정도로 신축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내년도에는 10,000여 건 정도의 입주 물량이 떨어지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 약 9,641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추정치인데요.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언론이라든가 또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인기 있는 지역들, 확실하게 내가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들에만
그 수요가 몰릴 정도이기 때문에 청약 시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다. 안 되는 곳들은 안 되고 잘 되는 곳들은 오히려 잘 되는 이런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별 수치를 살펴보시면은 1990년도 이후에 가장 역대 최저치의 입주 물량이라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체감상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의 연평균 7만여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80% 이상 떨어져 있는 공급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도에 9,841가구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전 최저치인 2013년도에 비해서도 약 60%가량이 떨어져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런 준신축이라든가 또는 이런 주변 지역들의 공급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 업계의 지금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입주 물량은 2년 전 또는 3년 전에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인허가라든가 개발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 인허가부터 시작을 해서 착공되는 착공수가 굉장히 적었던 것이 지금 현 사태를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2021년 2월 달부터 시작됐었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실질적인 그런 인허가를 받기 위한 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도 사업비가 굉장히 증가가 되는 추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었던 이런 사업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제 결과로서 공급 물량 축소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분양가가 낮아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들의 그런 상승들, 콘크리트라든가 또는 철근 가격들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자재값이 올랐다는 것이고요. 또 전 세계적인 금리의 상승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PF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대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최저시급이라든가 또는 인건비적인 부분, 임금에 있어서도 사업비의 증가 원인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급 축소에 대한 이런 방향들이 계속해서 잡혔었던 것이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신축에 대한 아파트 수요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신축이 줄어들면서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신축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작동이 됐었을 때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도 같이 함께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축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축의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신축의 버금가는 못지않은 2, 3년 된 준신축이라든가 또는 10년 이내에 깔끔한 아파트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또 한번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압박과 압력을 계속해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2024년도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신규 공급 부족은 수요의 균형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이유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이미 과거를 통해서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창 가격대가 상승했었던 2019년도, 20년도에도 서울의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외의 지역들로 계속 수요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 경기도권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내년에도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그런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의 가격 상승이 1년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수도권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들이 다시 한번 2024년도에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촉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서울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빨리 진행이 돼야 이런 외곽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이 됐었을 때 원활한 주거 환경들을 인프라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더 활발한 활기가 띠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2024년도에는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GTX A 노선을 개통하겠다라고 지난 7일에 이제 대통령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수도권에는 30분 출퇴근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 광역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생활권으로서 시대를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A 노선은 어느 정도 완공 단계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A 노선이 드디어 수도권 광역철도가 완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기간도 정말 길었었던 사업들인데 드디어 내년에는 가시화가 되고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빠른 B노선과 C노선이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관통하는 노선이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역시나 지난 7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C노선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라인들도 올해 12월 달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약 3년 뒤 그리고 4년 뒤에는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됐었을 때 이슈로서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GTX의 결과적인 영향들은 서울을 광역화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광역 철도망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라는 지난 대선 때도 발표를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D노선과 E노선 그리고 F노선이라고 하는 수도권 거점 지역 순환 철도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연내에 발표를 해서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과가 좀 기대되는 이런 항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라는 세계 광역철도를 역시나 개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별내선과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7호선 연장선들이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연장선의 완공을 목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2024년을 대비한 부동산 투자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광역 철도망의 구성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인프라 그리고 공급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외곽 쪽으로 돌리면서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발표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 이후에 가격이 상승할 지역들을 오히려 투자자라든가 지금 부동산을 뭔가 모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은 아파트 가격, 서울에 대한 아파트 가격 신축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많이 상승할 것이에요. 지금도 이미 저점을 내가 못 잡았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지난 상반기에 매수를 못해서 지금은 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투자 금액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대출의 부담감을 또 안고 가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서울 이후에 가격이 상승할 지역들을 조금 모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할 지역들을 조금 분석하는 세미나라든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는 교통망
실질적인 GTX뿐만이 아니라 광역철도망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수혜지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미리 검토를 해보신다면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발 호재라든가 예상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도 상승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순간에도 또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처럼 완공되는 시점에도 실질적인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서는 상승기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교통망 수혜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내 공급 확대를 결과론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이미 25년 이상 된 이런 아파트라든가 또는 소규모 빌라, 주택들에 대한 개발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재개발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개발적인 부분에서 많이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 내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찬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내에서 움직이실 거라면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에 대한 투자처를 물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정말 강의를 하고 이슈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역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역시나 세미나라든가 전화 상담에서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재건축 재개발 투자처를 물색하실 때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내가 얼마만큼의 가격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기간을 내가 보유하고 그 차익에 대한 실현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투자 가격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 곳에나 재개발을 또 하신다고 이것이 돈이 되거나 또는 내 자산이 증대되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인 분석에 대한 필요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2024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충분히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공급은 적어지고 건축비는 상승하고 그야말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남아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 내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어떤 이런 재정비 사업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인근으로의 이 투자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인접하고 또 교통이 좋고 선호도가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또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블루오션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8번 출구 인근입니다. 전화로 꼭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